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편집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기능은 대충 알겠죠? 한번 딱 보면 알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디트 폴리를 바꿔줍니다. 컨트롤 A 해주고요. 센터에 위치시켜주고 앞에가 여기입니다. 이제 박스에서 시작을 해보죠. 에디트 지오메트리는 이겁니다. 근데 얘는 버텍스나 엣지나 모든 서브 오브젝트에서도 다 보여요. 얘는 먼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버텍스에서 볼까요? 그러면 얘는 즉 구성을 보시면 리피트 레스트라는 게 있고요. 얘는 뭐냐면 마지막에 내린 명령을 한 번 더 내려라 이겁니다.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고요. 이걸 누르면 똑같이 줘요. 저걸 명령을. 요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세팅창을 이용해도 되긴 되는데 나는 똑같이 계속 이런 작업을 해야 돼 할 때는 요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일단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도 있고 보도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지오메트리도 있고 다 있어요. 공통이에요. 공통.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constraint 해갖고 non 엣지 페이스 노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뜻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저기 가죠.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범죄자가 돼갖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합니다.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라는 얘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에 엮여 있는 거죠. 그 뜻이에요. 난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안 져가지고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이 됩니다. 어떻게? 엣지, 예를 들어서 엣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엣지 상태에서 움직여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간다든지 저 옆으로만 움직인다든지. 가운데다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인서트 버텍스 한번 찍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엣지 구성 모드죠. 엣지 구성 모드예요. 딱 눌러놓고 움직이면요. 이런 식으로 엣지 상태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놓고 뽑으면 뽑혀져 나와요. 근데 엣지 구성 모드에서는 아무리 뽑아봐야 뽑아져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가 모양을 잡아놓고 그 모양 상에서만 이렇게 쫙 옮겨 다녀야 된다. 서브 오브젝트를. 그럴 때는 이걸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는 이 면상에서만 움직인다. 면상에서. 엣지 구성 모드를 키면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버텍스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 나는. 그럴 때 이게 없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이게 곡률이 깨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움직여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잡아 뽑아도 그죠? 잡아 뽑아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근데 저게 없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 뽑으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저게 있으면 안 튀어나옵니다.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꼭 중요한 기능이니까 아시고요. 페이스는 면에서만 움직인다. 면에서만. 얘도 엣지랑 좀 비슷한데 이 면상에서만 움직이고 떨어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엣지랑은 조금 다르죠. 노멀은 이 면의 90도 방향으로, 이 상태에서 이 90도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좌우로 뽑아면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아무리 내가 뭔 짓을 해도 이렇게죠.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단축키는 Shift X예요. Shift X 한 번 더 누르면 난으로 되고요. Shift X 가면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들어갑니다. 난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것도 세팅할 수 있는데 Shift X가 디폴트로 돼 있어요. 단축키가. 여러분들이 뭘 안 맞추셔도 처음에 디폴트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엣지가. 이게 실제로 작업하면 얘가 제일 많아요. 용도가. 아시죠? 그리고 크리에이트는요. 얘는 뭐냐면 폴리곤 상태에서 이렇게 지운다. 그래서 이렇게 지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워져 있다. 그럼 캡으로 메울 수도 있는데 Alt P로 해서 이렇게 메울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가 캡이에요. Alt P입니다. Alt P. 근데 이 상태에서도 메울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로. 어떻게? 이렇게 놓고요.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이쪽 하면 딱 메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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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메워주고요. 다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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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우고요. 다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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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싹 돌아가면서 찍으면은 면이 메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어요. 얘도 그냥 생각보다 많이 안 쓰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용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료가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콜레스는 말 그대로 보도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콜레스 하면 딱 하나를 합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를 누르면 보도를 물고 있는 버텍스들이 싹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콜레스 눌러도 합쳐집니다. 이렇게. 예.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엣지 누르면 얘네들이 버텍스를 물고 있는 엣지들이 싹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콜랩스를 누르면 싹 이렇게 합쳐집니다. 예. 아셨죠? 이게 붕괴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어태치는 여기 어태치 있죠? 얘는 주로 얘 용도는 이거예요. 이거 딱 엘리먼트끼리 붙이는 겁니다. 오브젝트끼리 어태치 해갖고 붙이면 이 똑같은 오브젝트가 두 개 있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얘 용도는 이거 하나입니다. 오로지 끝이에요. 다른 용도가 다른 용도가 없어요. 얘는. 근데 얘도 옆에 세팅 창이 있죠. 예, 저건 용도가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게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딱 하면 저거 20개예요. 쫙 있죠. 저 끝까지 갔죠. 컨트롤 시프트 Z 하면 하나 꽉 채워지죠. 얘 하나 선택하고요. 어태치 해갖고 이걸 20번 찍느니 세팅 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어태치 하면 한 번에 붙어요. 아니면 세팅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A 해도 전부 선택이 됩니다. 어태치 딱 하면 한 번에 딱 붙습니다. 이런 용도로 있는 겁니다. 얘는 오로지 이거 하나예요. 어태치의 용도는 붙이는 거다. 네. 오브젝트를 붙이는 거다. 브릿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브릿지는 붙이되 한 통으로 엘리먼트가 하나의 상태로 연결시켜 주는 거지만 얘는 그냥 엘리먼트끼리 붙이는 겁니다. 붙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이 주로 얘 같은 경우 어태치를 시키면요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연결시켜 준 게 아니니까 떨어집니다. 얘는 엘리먼트가 별도인 상태로 별도인 오브젝트로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어태치. 디태치는 반대죠. 예, 어태치가 있으니까 디태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위에 선택하고요. 디태치를 누릅니다. 디태치를 누르면 띄어집니다. 이렇게 딱. 띄어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디태치도 약간 좀 중요한 게 요거 하나로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요거 지우고 해보죠. 지우고 설명해야. 엘리먼트 상태에서 디태치보다는 엘리먼트 상태에서 디태치 쓰는 거는 디태치 해갖고 얘는 용도가 이거 하나입니다. 엘리먼트가 아니라 클론해서 OK 해주면요. 이거 선택해서 젤 하나 복제한 상태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냥 이런 거고요. 디태치가 엘리먼트 상태에서 디태치가 있고 여기 상태에서 폴리곤 상태에서도 디태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디태치가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디태치 쓸 일이 없고요. 오로지 얘는 디태치는 어태치 디태치는 폴리곤하고 엘리먼트 상태에서만 유용한 명령입니다. 걔도 있긴 있어요. 얘들도. 근데 얘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얘 존재의 가치가 없는 애들이고요. 그냥 지워놓고 폴리곤을 선택해 보고요. 이렇게 클릭해 갖고요. 뒤에 선택 해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디태치를 하면요. 모델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인데 디태치 클론을 하면요. 요 면을 남겨놓고 면을 하나 따로 떼서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인섹트를 이렇게 해서 인섹트를 해서요. 얘를 앞으로 뽑아서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신에 별도의 오브젝트로 나는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가죠.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선택하고요. 디테치를 하면요. 엘리먼트를 떼어라 하면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떼어진 거예요. 따로 떼어져 있는 거죠. 엘리먼트가 두 개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붙이는 거는 웰드라 그랬습니다. 웰드 버텍스 모드에서 웰드로 하면 493개 버텍스가 485개가 됐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얘네들이. 다시 이 상태에서
그냥 디태치를 하고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그냥 따로 별도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대신에 군형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디태치를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플랜이 있습니다. 쟤는 뭐냐면 슬라이스 플랜은 이렇게 선택한 면을요 잘라줍니다. 어떻게? 이걸 딱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평면을 표시해줘요. 근데 이걸 움직여봐요. 움직여보면 선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태에서 스프리트를 체크하고요.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스프리트를 체크하고 슬라이스를 하잖아요. 슬라이스를 누르면요 다시 빠져나오고요. 눌러서 빠져나오고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이걸 체크해보면 두 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자를 때 저걸 써요. 슬라이스 플랜을. 이 상태에서요 전체 선택을 하고요. 슬라이스 플랜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린다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플랜의 용도는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 그냥 슬라이스를 하면 엣지만 싹 거집니다. 이렇게 엣지만 거져요. 이거는 엘리먼트가 하나예요. 얘는 그렇죠? 따로 떼진 게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이제 슬라이스 플랜도 있지만 실제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거는 퀵 슬라이스입니다. 퀵 슬라이스 뭐냐면 이렇게 놓고 선택을 하고요. 싹 다 선택을 하고 딱 찍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엣지를 그냥 막 불러줘요. 자르는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옵션이 체크가 돼 있을 때 이 명령을 쓰면요. 체크가 돼 있을 때 이 명령을 쓰면요. 엘리먼트 상태에서 선택하고 이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컷인데 이 컷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게 전지전능한 명령어예요. 사실은 이 에디터블 폴리곤에 있는 명령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얘가 신속하게 엣지를 생성해주고 엣지를 구성할 때 얘만큼 편한 명령어가 없어요. 이거 체크해줘야 하고요. 컷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찍어가면서 구성을 해주기도 하는데 기본 요령은 이 엣지부터 타고 나오거나 버텍스부터 타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나와서 찍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또 찍고 이렇게 딱 해줍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서 얘네들은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명구성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얘네들은 문제입니다. 얘들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던가 얘도 여기가 컨케이브 타입입니다. 컨케이브 들어가 있죠.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가 있죠. 이쪽 면에 봤을 때도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런 거는 연결해줘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전에 배웠죠. 이렇게 선택해서 커넥트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커넥트로 이렇게 선택해서 커넥트로 연결해줘도 되고 컷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또 이렇게 찍어도 된다. 이렇게 컷 찍고요. 근데 이제 컷은 명령을 쓰실 때 잘 보세요. 아이콘이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딱 바뀌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가면 딱 이렇게 바뀝니다. 버텍스에 갈 때랑 엣지에 갈 때랑 모양이 틀리죠. 약간. 근데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면 안 좋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여기 갔다가 나는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십자 모양이 딱 이렇게 바뀔 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럴 때 찍어야지. 이 상태에서 딱 잘못 찍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찍고 나서 다시요.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찍고 마우스 오른 버튼 딱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컷이요. 지금 계속 컷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작동을 해요. 이렇게 딱 찍고 떼고요. 근데 이제 여길 찍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면요. 이렇게 버텍스가 하나 남죠. 이런 선택해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지우든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줘야 되죠. 배웠죠? 이게 컨케이브 타입입니다. 커넥트로 연결해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F3, F2, 컨트롤 F2입니다.
그럼 딱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없는 버텍스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럼 얘하고 연결해줘야 됩니다. 얘 선택 컨트롤 F2 커넥트예요. 네. 그래서 컷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 두 개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얘 선택한 애를 기준으로 면을 쪼개줍니다.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분할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을 하고 메시 스무스를 주면요, 이런 식으로 쪼개줍니다. 다시 요걸 선택하고. 스무딩 그룹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섭디 들어갈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두 개는